당뇨 망막병증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수칙을 지키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자,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 진단과 동시에 검사를 하고 외출 시에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정 교수님께서 그 당뇨병 걸린 다음에 10년 이상이면은 절반, 그리고 15년 이상이면 3분의 2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당뇨 진단 시점에서 이 환자분이 당뇨가 그날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전에 생겼는데 모르다가 나중에 발견된 것이라 사실은 이분이 5년, 10년 당뇨를 가지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고 첫 진단이 되고 나면 망막 검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도에 심평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진료를 받았을 때 당뇨병 환자가 망막 검사를 받는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46%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이제 당뇨 망막병증은 발생은 막을 수 없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를 하면 진행을 해서 심각하게 실명으로 가는 일을 막을 수 있는데 너무 늦어지면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망막 검사를 자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망막병증의 유무를 확인하는 게 좋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아주 강렬해서 눈, 특히 망막까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글라스를 끼는 게 당뇨병 환자에서는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 망막 검사는 교수님 안저 검사라고 하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 장비를 가지고 안에 눈 안쪽에 안저를 보게 되는데요. 거기가 바로 이제 망막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 검진하면 요거를 뭐 얘기하면 보통 검진에서도 하고요. 네. 또 진료실에서도 당뇨 환자의 경우는 안과로 보내거나 또는 직접 안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당뇨병이 있다면 요 안저 검사 좀 챙겨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내가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증상으로 알아볼 수도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초기에는 본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미 당뇨 망막병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뇨 망막병증이 점점 심해지면 점점 시력이 저하가 되고 통증이 없는 게 특징이고요. 그 이외에도 커튼으로 가린 것처럼 일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물건이 일그러져 보이거나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강재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부분 망막의 주변 부위에 출혈이 있는 경우, 즉 가운데 망막의 그 상이 맺히는 곳은 살아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 보이고 나서 병원에 가면 좀 늦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안저 검사를 통해서 합병증을 예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프지 않고 증상이 없어도 꼬박꼬박 검사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름철에 더 조심해야 되는 당뇨 합병증, 그 다음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당뇨병 환자 4명 중에 1명, 발병 5년 내 사망 확률 68%. 무시무시하죠? 네. 뭘까요? 공개해 주세요. 당뇨발입니다. 정말 당뇨발. 사진만 봐도 너무 무서워요, 조 교수님. 예, 사실은 우리가 뭐 당뇨발, 당뇨병성 족부 궤양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더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예방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또 당뇨병성 말초 혈관 장애 이런 것 때문에 다리의 감각이 우리가 둔해지는 게 많이 생기잖아요. 뭐 저리거나 이런 거 화끈거리는 증상도 있지만 그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신발 신었을 때 여기가 뭐 눌리는 걸 잘 모른다든가 또 자세 이상이 오기 때문에 한쪽이 잘 눌리게 되거든요. 그럼 궤양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뇨병 환자는 또 피가 잘 가지 않고 또 이렇게 잘 갈라지고 그래서 2차 감염이 잘 오게 되는데 상처 치유가 또 잘 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염증이 아주 심해지게 되면 아주 일부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당뇨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4명 중에 1명 중에 생기고 이런 거 생기게 되면 5년 내에 입원지 사망할 확률이 사실 좀 무섭긴 하지만 68%나 된다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유방암보다 3배나 사망률이 높고 또 췌장암이나 폐암에 이어서 3번째로 또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각별히 아주 중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당뇨병 족부궤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뭐 샌들이나 슬리퍼 신는 등 발이 노출될 일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매일매일 발을 좀 잘 관찰하고요. 또 신발과 양말을 꼭 챙겨 신으라고요. 강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사계절 당뇨발의 예방 관리를 해야 되지만
특히 여름철에 더 위험한 이유는 여름철에 아무래도 습하니까 땀이 나니까 무좀이 많이 발에 생기거든요. 이 무좀이 여름철에 진행이 될 때 발가락 사이사이를 짓무르게 하고 상처를 만듭니다. 그럼 거기에 2차 감염이 되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이 면역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면 잘 안 낫고 염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심해서 만약에 그 피부 조직에서 그 안쪽에 뼈까지 감염이라도 되는 날이면 이 발가락이나 발의 일부를 절단을 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네. 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거울을 가지고 얼굴은 안 봐도 발가락 사이는 꼭 봐라. 그러니까 사이사이 잘 안 살펴라. 보이는 데까지 잘 열어가지고 예. 잘 상처가 없는지를 봐야 되고요. 매일 꼼꼼하게 발을 잘 씻고 잘 건조시키고요. 그리고 발바닥 또 발가락 사이 그리고 네. 발 뒤꿈치에도 상처가 없는지 잘 보시고 특히 여름철에 맨발이나 샌들, 슬리퍼를 밖에서 신고 다니면은 발을 다치기 쉽겠죠. 그리고 실내에서도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양말이나 실내화를 착용을 해서 특히 당뇨 환자는 발을 잘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당뇨인이라면 너무나도 무서워하는 게 당뇨발인데요. 저희 선배님 한 분도 당뇨로 이렇게 절단하시다가 돌아가신 예가 있어요. 근데 이 절단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이미 강지영 교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이제 위험 인자를 알아내고 위험 인자가 있으면 그것을 교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가장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이 가장 위험 인자로 돼 있고 또 하나는 당뇨병성 혈관 장애, 말초 혈관 장애가 또 위험 인자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시리고 화끈거린다든가 또 감각이 둔해졌다든가 또 많이 걸어갔더니 다리가 저려서 또 쉬면 좀 나아진다든가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런 당뇨병성 족부 궤양을 생기는 가장 위험한 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주치의사님과 잘 상의를 해서 필요한 검사나 또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늘 발을 관찰하고 그런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여름에 맨발로 다닌다든가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든가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위험 인자를 교정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항상 그 당뇨발이 나올 때마다 궁금했어요. 왜 당뇨발은 있는데 당뇨손이라는 거는 없나요? 왜 발만 이렇게 막 무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은 신경이 길기 때문에 발 쪽부터 먼저 발견이 되고요. 여기는 많이 무게가 실리고 또 약간 청결이 덜 할 수도 있지만 손은 좀 덜 말초 신경병증이 덜 생기기도 하고 항상 깨끗하고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금방 알잖아요. 또 상처가 날 일도 적고요. 발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족부궤양이 더 위험한 겁니다.